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코딩을 직접 안 해도 그냥 말로 아이디어를 설명해서 앱 같은 걸 뭐랄까 뚝딱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요.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랑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AI 도구들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딱 그 주제입니다. 여러 AI 코딩 툴 비교 영상도 있고요. 또 바이브 코딩이 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깊이 파고든 글도 있어요. 아, 개발자 커뮤니티 반응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실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코딩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걸로 직접 서비스 만들어 본 후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죠. 오,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들 보면서 AI가 코딩하는 시대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기회나 고민거리가 될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이브 코딩. 이게 안드레이 카파시가 얘기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뭔가요? 네, 쉽게 말하면요. 옆에 있는 동료 개발자한테 이런 느낌으로 화면 하나 만들어줄래요? 하듯이 그냥 자연어 있잖아요. 한국어 같은 걸로 AI한테 원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AI가 코드를 막 짜주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AI가 실제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죠. 기존처럼 막 한 줄 한 줄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뭐랄까 대화하듯이 좀 즉흥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대화하듯이? 신기하네요. 네, 어떤 분은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하나는 이제 커서 같은 건데요.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코드 편집기, VS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AI 기능을 쏙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이건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비슷하니까 좀 익숙하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Next.js 프로젝트나 모바일 앱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유연성이 높죠. 아, VS 코드 안에서 바로 쓰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쓰는 도구들이에요. 예를 들면 러버블은 인터페이스가 되게 쉬워서 코딩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쓰기 편하고요. 아하. V.U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템포는 뭐 스트라이프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외부 서비스 연동이 강점이고 또 데이터 버튼 같은 것도 있고요. 와, 종류가 많네요. 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나 특화된 기능이 달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좀 달라지겠죠. 심지어 자료 중에는 러버블이랑 코스를 같이 쓰는 조합도 추천하더라고요. 아, 같이요? 어떻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러버블로 빠르게 기본 틀을 만들고 좀 더 복잡한 건 커서에서 다듬는 식으로요. 와, 진짜 매력적인데요? 그럼 장점은 역시 속도겠네요. 그쵸?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장점이 속도랑 생산성이에요. 아이디어를 진짜 바로 코드로 만들어서 테스트해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막 스타트업이나 해커턴처럼 속도가 생명인 곳에서는 엄청 강력하죠. 그리고 뭐 반복적인 작업은 그냥 AI 시키고 개발자는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비개발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못한 좋은 코드나 기능을 제안하는 그런 세렌디피티 같은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페이징 기능 같은 거 알아서 넣어준다든지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자료에서 좀 심각한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발자가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쓰는 경우예요. 아, 이해 없이 그냥 복부 타는 거요? 그렇죠. 당장은 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고치거나 기능을 더하려고 할 때 손댈 수 없는 기술 부채가 쌓이는 거죠. 비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AI가 만든 코드가 최적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옛날 방식, 뭐 파이썬 2 문법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보안에 아주 취약한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요? 보안 문제까지요? 네, 뭐 예를 들어 SQL 인젝션 같은 심각한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생성한 사례도 자료에 언급되더라고요. 헐. 그리고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코드 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기도 하고요. 또 지시가 좀 애매하면 완전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요. 아, 그럼 무작정 AI만 믿고 쓰다 보면 개발자 실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비판적인 생각 없이 AI 결과만 그냥 받아 쓰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핵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개발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개발자가 그냥 여러 시스템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접착제 같은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접착제라.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AI를 그냥 과거의 틀, 말 없는 마차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코딩 모르는 분이 이런 툴 써서 서비스 만든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 얘기가 아주 흥미로워서요. 디자이너 한 분이 컬서라는 툴을 써서요. 배당주 투자 관리 사스 있잖아요. 매달 돈 내고 쓰는 서비스요. 네네. 그거의 MVP, 그러니까 최소 기능 버전이죠. 그걸 직접 만드신 경험담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해외 결제 붙이고 배포까지 다 혼자서요. 와, 디자이너분이 혼자서요? 대단한데요? 근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럼요. 엄청난 오류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같이 눈에 잘 안 보이는 백엔드 쪽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고요. 그렇죠. 백엔드는 어렵죠. 네. 하지만 결국에는 비개발자 혼자서 꽤 복잡해 보이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바이브 코딩의 가능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레딧 같은 데서는 이걸로 돈 벌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온다면서요. 소위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 같은 거요? 아, 네.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들 보면 가능은 할지 몰라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왜요? 사스라는 게 한 번 만들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사용자 지원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완전한 패시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 돈을 받는 서비스라면 설령 AI가 코드를 짜줬다고 해도 개발자 본인이 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다들 강조하더라고요. 결국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만능 열쇠는 아니고 아주 강력한 보조 도구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AI를 아주 유용한 조수처럼 활용하되 결국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코드에 대한 이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필수고요. AI는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키지만 실수까지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실수까지 증폭시킨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단순히 코딩 능력보다는 AI와 잘 협업하는 능력, 또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정해야 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 쭉 살펴보니까 바이브 코딩이나 AI 도구들이 개발의 속도나 접근성을 정말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코드 품질 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보안, 그리고 개발자의 역할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도 안겨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 하는 거겠죠. AI가 주는 속도와 인간의 전문성, 그리고 신중함,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품질 없는 속도는 위험하니까요. 자, 오늘 탐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어떻게, how, 코드를 짤지를 대신해주는 이런 시대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